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 교수를 역임한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오늘 구독자 감명 남명 사주 신청자 되시는 사주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일주가 무호가 되겠습니다. 무토는 제방토의 큰 산이고 위태 지지의 화생토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무호는 양인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때문에 양인살이라고 하는 것은 독단적이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배타적이요, 소신이 강한, 고집이 강한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자기 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거나 상대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수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양인살은 특히 일주가 양인인 경우에는 자존심과 자기 주장이 강하고 좀 비사교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토는 또 제방토가 돼가지고 인간관계는 좀 원만하지 못하지만은 약속을 잘 지키고 의리가 강합니다. 우리가 실의 이익에 따라서 배신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양인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약속하고 신용을 지키는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양 철학은 양면 사상이에요.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도 있습니다만은 실패를 많이 겪은 사람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무토는 토가 되기 때문에 사주에 금이 있게 되면은 재물운이 좋습니다. 신유, 기해, 무호, 정사, 남명사주입니다. 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의 분위기와 흐름을 지배합니다. 그 신유라고 하는 건 금을 얘기합니다. 날카롭고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날카롭고 예민한 그런 기운이 성격적으로 깔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또 금이라고 하는 건 돈과 연결이 있어서 재물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가 닭띠는 경우가 밝고 모범적이고 착실합니다. 경우가 없다 보니까 남의 눈이 경우 없는 게 잘 띱니다. 간섭하고 잔소리하게 됨으로 인해서 시비와 갈등이 많기 때문에 남의 잘못과 남의 결점과 경우에 어긋나는 것을 눈 감아주는 것만 배워도 인생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해월이 되겠습니다. 무호의 정사입니다. 사주 전체를 보실 때는 목화가 많으냐 금수가 많으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사주를 보면 목화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금수도 많이 강하지만은, 그래서 이 목화도 많고 금수도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월이라고 하는 기준이 굉장히 기운이 강합니다. 금수가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무호도 강한데다 무호가 또 양인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토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 자체가 연을 보게 되면 상관입니다. 상관이 있으면 머리가 좋고 두뇌가 명석하고 적응력이 좋습니다. 임경변자라고. 그 무의 금이라고 하는 건 오행의 상관이거든요. 상관은 재물을 생해줍니다. 돈으로 보면 됩니다. 그 금이 오행의 금이 상관으로서의 금이기 때문에 금은 돈 아닙니까? 재물운이 좋은 사주입니다. 그 재물이 천간과 지지에 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문난 부자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월지에 회르가 토국수 재를 생해주고 있어요. 식신생재입니다.
부자 사주예요. 생활운이 좋습니다. 바다와 같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주 위를 지지를 보게 되면은 무토가 많고 화가 있습니다.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협조자도 많지만은 요 인수가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학술 교양적인 면에서도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자체는 화가 많아요. 화라고 하는 건 뭐가 됩니까? 금을 극하거든요. 재물이 들어와도 재물이 관리하기가 힘든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인수라고 하는 자기 주장과 고집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주변에 좋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투자를 하거나 규모를 넓히게 되면은 오판을 해서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이걸 유념을 해야 됩니다. 용신으로는 사주 자체가 원력이 금수가 되기 때문에 목화가 용신입니다. 금년 을사 병호 정미 요 3년 동안 운수가 대발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사주 전체가 바뀌는 숫자는 10입니다. 20, 30, 40, 47살, 45살, 40세부터 대운이 들어왔습니다. 운세가 좋습니다. 운세가 화가 인수가 들어오는 운이 되기 때문에 재물로는 좋지만은 인수가 들어오니까 경영 관리에서 대운이 들어오니까 때문에 용신이 좋기 때문에 운세는 좋다고 볼 수가 있으나 인수운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신중하게. 자기 성격대로 절대 하면 안 되고 옆에 좋은 유능한 참모를 고문으로 얘기를 듣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운세는 40대부터 운년이 좋으니까 말년운도 좋다고 봐야 됩니다. 금년 한 해 운세를 보게 되면 병인 정묘는 지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봄 여름은 좋다고 봐야 됩니다. 가을 겨울에 들어와도 화토가 많기 때문에 재물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자체를 볼 때는 첫째는 음양을 보셔야 돼. 목화가 많으냐 금수가 많으냐. 이건 금수와 목화가 비례가 비슷합니다. 근데 이 사주에 또 보면은 무슨 오행이 제일 많으냐. 태과불급을 보셔야 돼요. 너무 많은 오행은 기운작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사주에 뭐가 불급이냐. 이 사주를 보게 되면 목이 없습니다. 목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암작에 있어요. 물의 성질이에요. 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토의 관이라고 하는 거는 법을 얘기하는 거고 자기 중심을 얘기하고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이 없는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절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원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문에 신경 쓰고 좋은 사람의 덕담과 경륜을 많이 듣는 그런 이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뭐가 많으냐 적으냐가 이거 굉장히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역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완전히 왕초보, 갑작을 줄도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1대1 속강으로 강의를 해드리면은 기초부터 사주를 감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개인 교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은 전화로 강의가 가능합니다. 자료를 제가 교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도권이나 서울에 계신 분은 역삼동 사무실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학을 많이 배웠는데 실력은 있습니다. 근데 사주가 안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주의 여러 가지 예를 같이 공부하면서 실관 중심으로 해서 실습하는 방향으로 실습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사주를 보이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왕격이나 신약사주냐 육친의 통변관계라든지 또 특수격 사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대1 속강으로 사주의 실질적 여러 경우에 사주를 놓고 비교해서 사주 보는 방법을
해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역학에 관심을 갖고 또 철학관을 하고자 희망하시는 분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역학을 배워 두시면 좋습니다. 노후의 직업이 굉장히 좋아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